올 시즌 롯데의 모든 경기가 끝난 가운데 이제는 내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수 단속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롯데의 확고부동한 마무리 투수인 김원중에 대하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일단 김원중의 그동안 성적으로 분명 FA를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원중의 빈자리에 대하여 마땅한 대안이 없는 롯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을 포기하자니 내년이 불확실하고, 그렇다고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김원중을 잡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장발 클로저 김원중은 롯데 자이언츠에 남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2012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롯데의 유니폼을 입은 김원중은 올해까지 13년째 원클럽맨으로 활약 중에 있는데요. 롯데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롯데는 김원중을 선발 투수 자원으로 판단하고 2015년 1군 무대에 데뷔를 했고 2019년까지 선발 투수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2020년부터 불펜으로 이동, 최종적으로 마무리로 전환을 했죠. 김원중이 마무리 투수로 전환을 하고부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무리로 전환을 한 시즌인 2020 시즌부터 25세이브를 올리며 새로운 야구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무리 투수로서 두 번째 시즌인 2021 시즌에는 커리어 하이인 35세이브를 기록하며 삼성의 오승환의 44세이브에 이어서 그 부문 2위에 오르며 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도약을 했죠. 2022 시즌 43경기에서 2승 3패 17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98로 다소 주춤했던 김원중은 2023 시즌에는 63경기에서 5승 6패 30세이브 평균 자책점 2.97로 두 번째 30세이브 시즌을 만들어내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단 최초의 100세이브 투수로 어느덧 롯데의 수호신이라는 타이틀에 어울리는 투수가 되었는데요. 선발로 확실한 임팩트를 선보이지 못했지만 마무리로 전환을 하고부터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김원중에게 2024 시즌은 매우 중요했는데요. 바로 시즌 종료 후에 FA 자격을 취득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는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다면 분명 최고의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김원중은 이번 시즌 전반기에 30경기에서 3패 16세이브 평균 자책점 2.41로 롯데 불펜의 기둥 역할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요. 시즌 초 구승민의 부진과 최준용의 부상 등으로 붕괴된 롯데의 구원진에서 김원중은 홀로 버티며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서 감독 추천으로 2024 KBO 리그 올스타전에 참가하기도 했죠. 그만큼 김원중의 전반전까지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전반기에 너무 기대를 한 탓인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 힘을 쏟은 탓이었을까요? 롯데 후반기에 김원중은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듯 했는데요. 특히 후반기가 시작된 7월에는 8경기에 출전을 하여 1승 2패 평균 자책점 11.0으로 김원중이 프로에 진입한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8월에 8경기 1승 5세이브 평균 자책점 1.04로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9월 9경기에서 1승 1패 4세이브 평균 자책점 4.26으로 주춤했습니다. 후반기 성적은 총 26경기에서 3승 3패 9세이브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하여 매우 아쉬운 결과를 보였죠. 결국 2024 시즌 최종 성적은 56경기에 출전을 하여 3승 6패 25세이브 평균 자책점 3.55로 표면적인 기록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전반기에 비하여 실망스러운 후반기를 보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세이브 부문에서는 공동 4위에 올랐지만 평균 자책점은 마무리로 전향한 이후 2020 시즌 이후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또한 개인 통산 네 번째에 25세이브를 기록했죠. 그러나 김원중의 평가에 합격점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세부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세이브는 6회로 2020 시즌의 8회 이후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이브 성공률도 78.1%로 최근 4시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9이닝당 볼넷은 4.41개로 마무리를 맡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다소 안정감이 부족한 내용을 보였고 볼넷으로 주자를 쌌다가 결정타를 얻어맞는 그림이 반복이 되었죠. 특히 지난 7월 21일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31일 SSG 랜더스전까지는 5경기 연속 승리를 지키지 못하며 마무리로서의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이때 5경기에서의 성적은 2패 3불론 세이브를 기록했죠. 김원중이 가장 부진했던 7월 롯데도 월간 승률 최하위인 6승 14패 3할의 승률에 머물러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가을 야구가 절실했던 롯데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며 좌초되었던 이면에는 분명 김원중의 부진이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절반 정도만 본연의 역할을 했더라도 롯데가 들쭉날쭉한 성적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김원중은 이번 시즌이 종료를 한 후에 FA 시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 시즌의 모습만을 판단한다면 김원중과 큰 규모의 FA 계약을 다소 위험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내년 2025 시즌부터 피치 클락이 도입 예정이라 김원중이 약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롯데에 김원중을 대체할 마무리 자원이 없다는 것인데요. 2022 시즌 임시 마무리를 맡은 경험이 있는 최준용은 올해 어깨 수술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을 했기에 다음 시즌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죠. 구승민도 김원중과 같이 FA로 풀릴 예정이지만 올 시즌 점차 회복되기는 했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못하죠. 또한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홀드인 17홀드를 기록한 김상수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언제든 에이징 커브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젊은 투수 등 중에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자원은 있지만 아직 확실한 필승조로 쓰기에는 다소 모험으로 보이죠. 10월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 머지않아 스토브리그가 시작되는데요. 롯데는 특급 마무리 투수 김원중과 주축 구원 투수인 구승민까지 FA 자격을 취득하기에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일단 어떠한 판단을 할지가 주목되기는 하지만 매몰차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특히 마무리 투수인 김원중의 잔류는 롯데의 다음 시즌을 위해서 분명 고민이 되는 판단일 것인데요. 그리고 영입이 가능한 자원 중에서 김원중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선수도 없죠. 대부분의 예상은 롯데가 김원중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원중 정도의 커리어면 충분히 높은 금액을 불러야 할 것이죠. 롯데에게는 마땅한 대안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큰 금액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고민이 큰 스토브리그가 될 듯하는데요. 엄상백 등 선발 자원의 FA에 가릴 수 있지만 분명 김원중은 대단한 선수이고 충분히 증명을 한 베테랑이죠. 과연 롯데는 김원중에게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100억 이상의 몸값은 너무 위험하고 현실성도 없지만 충분히 중상의 몸값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